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썸네일의 내용은 최측근 한마디 짓거리다 5사람 죽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할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할 적에 최측근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조선일보 아침 첫판을 보면은 이름과 사진, 나이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59살이고 이름은 전형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초판에 아주 자세하게 보도를 했고, 다른 여타의 신문에서는 전모 씨라고 그랬습니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방송을 보다가 나왔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수원에서 아마 최고위원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형수 전 비서실장이 죽은 것은 이제 다섯 번째인데, 네 번째까지는 전부 모른다. 김문기 씨가 죽었는데 김문기 씨한테 가서 물어봐라. 유한기 씨 죽었는데 유한기 씨 물어봐라. 김현욱이가 죽었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병철 씨가 죽었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하면서 전부 부인을 했던 이재명이가 오늘 수원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아마 기자들하고 잠깐 기자 간담회를 했는지 아마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를 내꺼렸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얼마나 없는 사실을 조작했으면은 그 조작에 시달리다 못해 이렇게 목숨을 끊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호도하고 있길래 이것을 바로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전형수 씨라고 하는 것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김성태 모친의 상을 당했을 때 이재명이를 대신해서 조문 갔던 사람이 전형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59살이라고 그러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가 네 사람 죽었을 적에는 모른다. 나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정말로 눈 하나 깜짝이지 않으면서 오리발을 내밀었던 이재명이 오늘은 수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무슨 제주에 있는 자기 친구는 후원금을 냈는데 검찰에서 연락이 왔더라. 또 어떤 여성은 몇 번째 계속 불렸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부르냐.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 당신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라. 얘기할 것이 없는데 뭘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검찰을 무슨 사냥개를 비유를 하면서 아주 경나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유명을 달리했던 사람은 유한기 씨인데, 이분은 2021년 12월 10일 날 나이가 66세입니다. 이분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가 오니까 수사가 올 무렵에는 포천 도시공사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집이 고양시 부근인가 봅니다. 예.
보도된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 양반도 지금 뭔가면은 무슨 뇌물죄로 해서 영장 청구가 오니까 영장 청구를 받아놓고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분이 2021년 12월 10일 이렇게 세상을 달리했고, 이때 유한기 씨가 세상을 떴을 적에도 이재명이는 유한기하고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명을 달리한 분이 김문기 씨인데, 이분은 지금 현재 6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69년생이니까 한 3살 차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유동규가 뺨을 때리면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초과 이득 환수 조항을 김문기 씨는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반면에 유동규는 정진상이 이재명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빼라고 하는데 김문기 씨가 그건 넣어야 된다, 안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3살 더 많은 김문기 씨의 뺨을 때렸다고 엊그제 유재일이 방송에 나와서도 잠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된 내용이죠. 김문기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었습니다. 1처장. 이분은 이제 그 사옥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사옥 1층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식구들이 왜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궁금해서 연락을 서로 아는 사람들한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무실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숨이 끊어져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문제로 2가지로 지금 현재 이 검찰에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김문기를 모른다. 김문기를 모른다. 김문기하고 호주 10박 11일, 이게 하루 3끼를 하면은 33끼의 밥을 같이 먹었는데, 33끼의 밥을 같이 먹고 큰 나무 아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둘이서 이렇게 그 손을 맞닿고 이렇게 둘러댄 겁니다. 그런데 그 김문기를 모른다. 그리고 김문기 그 사진 찍은 것이 나오니까 이게 전부 다 조작 편집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은 뒤통수.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의 명수가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가 이병철 씨라고, 그 이병철 씨는 아마 그 시민단체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시민단체 운동을 한 것인지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전철련이라고 작년 8월 22일 날 국회 앞에서 그 4사람 죽은 사람 위령제를, 전철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철협의인가요? 여기는 전국철거인 중앙협의회입니다. 전철련이라고, 이런 분들이 그 국회 앞에서 이 돌아가신 이재명이를 통해서 세상에 등진 이 4명을 향해서 위령제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 그 전철련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이병철 씨는 연락이 안 되니까 자기 누나가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병철 씨가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재명이 재판했던 그 김태형 변호사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 통화하는 20억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쌍방울의 전환 사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내용을 듣고 이병철 씨가 변호사비 대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경찰에. 그래가지고 죽은 것은 어디서 죽었는가 하면은 양천구 어느 모텔에서 54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 12일 날 1월 12일 날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 김현욱이라고 이분이 이제 기무사의 뭐 상사였다고 그럽니다. 기무사령부의 상사로서 성남 쪽에서 아마 파견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재 배소연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김혜경이의 그 쉽게 말하면은 몸종, 그 김혜경이의 그 비서 같은 그런 직을 하는데 뭐 소고기 법카 뭐 여러 가지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소연이가 자기보다 한급 낮은 그 A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시켜서, 그러니까 전화로 시켜서 순회동으로 무슨 그 초밥을 몇 인분 갖다 놔라, 무슨 샌드위치를 몇 인분 갖다 놔라, 뭐 고기를 몇 인분 갖다 놔라, 옷을 갖다 놔라, 무슨 약을 갖다 놔라, 뭐 이런 것을 했던 그 배소연이하고 관계된 내연의 관계라고, 동거남이라고 하는데, 그 김현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소연의 집에서 죽은 겁니다. 배소연의 집에서. 근데 이 김현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뭐를 하는가 하면은 그 선거 무렵에 김혜경의 운전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죽었을 적에도 김현욱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뭐 이런 식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소연이에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배소연이가 집과 빌딩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만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한 80억의 돈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5급 공무원이 자기 돈 받은 걸 안 쓰고도 몇십 년을 근무해야 80억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한 10여 년 동안에 80억의 이 거액을 벌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배소연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저수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유추를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형수 씨가 어제 이제 유서를 남겨놨는데, 그 유서 내용이 경찰에서는 밝히질 않았는데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적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말이죠. 자기 하나 죽음으로 해서 남은 가족들이나 그리고 앞에 관계 맺었던 사람들을 유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불리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요, 지금은 이제 유명인이 됐습니다만은 그 차길진 법사라고, 이분이 이제 뉴욕에서 구명시식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집안 어른 가운데서 후손들에게 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몸이 아프달지, 무슨 사업을 하는데도 사업이 안 된달지, 이러면은 사람이 이제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답답하니까 전방을 가고 이제 뭐 무당을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길진 법사가 뉴욕에서 이제 그 구명시식을 하는데, 구명시식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홀령을 이제 그 불교식으로 하면은 천도제, 그러니까 다른 기독교식으로 하면은 해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지금 낮은 자리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올려주는 그런 이제 의식을 갖는 겁니다. 구명시식을 하는데, 그 차길진 법사가 쓴 책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한 그 어느 부인이 와서 이제 구명시식을 하는데 그분 남편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남편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가족을 위해서 보험을 하나 들었고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 종교에서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준 것 아닙니까? 예, 하늘이. 예, 하늘이 준 목숨을 자기 스스로에게 끊게 되면은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극락을 가지 못하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낙원이나 천국을 가지 못하고, 물론 이 천국은 아직도 이제 이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나타나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무슨 원한을 가진 조상 있나 해서 이제 차길진 법사를 통해서 구명시식을 하는데, 그때 나온 그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내가 이 목숨을 끊었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좋지 않는 곳이다. 그러니까 나를 좀 좋은 곳으로 보내다오. 이렇게 이제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면서 그 젊은 변호사 있잖아요. 예, 구 변호사라고, 이분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주 명확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무슨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보통 이제 대통령 했던 사람이나 높은 자리 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죽어버리면은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가지고 일을 없애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을 때도 그랬고, 노회찬이가 죽었을 때도 그랬고, 그 사람하고 관계됐던 모든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이렇게 묻혀지는데, 오늘 이제 구자룡 변호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밝힌 것은 유효하고 앞으로 밝힐 것은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밝히지 못하지만은 이제까지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은 전부 다 적용이 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만 했어도 성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2016년에 1월 초에 TF팀을 만듭니다. 15명의 관계자들을 형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포스코, 그 다음에 롯데, LCT 이 세 군데를 이제 우병우가 4, 5월 달에 전부 내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검사 한 놈이 고자질을 했다는 거죠. 문재인 쪽에 알려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영복이라고 하는 LCT 회장이라는 새끼는 이렇게 수수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롯데 신동빈이하고 문제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부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여동에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국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사람이 부회장을 통해서 회장한테 이제 얘기가 갔는데, 부회장이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얘기를 부회장한테 하고 회장한테는 직접 못했는데, 신동민은 직접 그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주 골프장 이렇게 바꾸는 방법선에서 적정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대형 보면은 자기 남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하고 이제까지 관계됐던 사람들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살을 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을 적에는 그 사람과의 이제까지 했던 나쁜 일을 했던 것을 유서나 사실 어디에다가 밝히고 죽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전형수 전 비서실장이 유명을 달리 했는데, 그 유서가 경찰에 들어갔는데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형수 전 비서실장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수원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이재명의 최측근에게 한마디 내까리는 것을 보고 정말로 구역질 납니다. 역겹고 구역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은 최측근, 그러니까 김문기나 유한기나 그 다음에 무슨 김현욱이나
뭐 이병철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지만은 비서는 그 사람하고 응? 이렇게 하니까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냇가리였는데 검찰에게 그 타켓을 돌리는 것을 보고 구역질이 나서 참다 못해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에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최측근 한마디 5사람 죽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